아틀란타 한인교회 김선필 부목사가 제기한 교회 재정비리 의혹 고발과 관련해 지난 7일 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 연회가 지난 4개월간의 감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 현장은 연회 측에 의해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 연회는 김세환, 김효식, 김정호, 진세관 등 4명의 목사에게 교단법에 따른 기소장을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교회법에 따른 조사 및 재판에 기소된 이들 목사들은 30일 이내에 기소장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연회에 요구됐습니다. 현재 뉴욕 연회에 속한 김정호, 진세관 목사에게도 기소장이 전달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절차는 소속 연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이유와 내용은 기밀 또는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측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교회 측은 교단에서 공개한 회계감사팀의 요구에 모든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감사팀에 협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담임 목사의 정직이 7월 7일부터 30일 연장됐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측은 감사에서 지적된 소명 자료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진행될 이 과정에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회의 발표에 대해 교인들은 허탈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교인은 한인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인교회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교단의 입장과는 달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이번 문제와 연관해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최대한 연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언을 자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고발장을 접수한 김선필 전 부목사는 이달부터 존스크릭 한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교단으로부터 파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미주 각 공간마다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 관련해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 면제서를 출국 이틀 전까지 발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브 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비행 일정이 빠른 순서대로 가급적 출국 5일 전에 발급해서 송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격리 면제 발급 현황과 영사민원 24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 신청 관련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현재 접수일 이후 약 1000여 건의 면제서를 발급해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이메일과 영사민원 24를 통해 동시에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출국 이틀 전까지 자가격리 면제서를 못 받으신 분들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전용 이메일이나 전화 404-804-3202에 문자를 남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영사민원 24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해 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로 발급된 면제서 첨부 파일이 열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학교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Anyone who is fully vaccinated can participate in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large or small, without wearing a mask or physical distancing. You can start doing the things that you had stopped doing because of the pandemi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CDC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식당이나 영화관, 미용실, 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약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성인 인구의 약 58.5%입니다. CDC는 오늘 오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사와 학생들도 학교 건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추정됩니다. 현재 만 12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3명의 남부 예술가들 초대전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 동부 인만파크와 캐비지타운 인근에 위치한 와디 미술관에서 3명의 남부 예술가들 초대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한데 모인 3명의 작가는 해리 언더우드, 에브더 플래그맨, 그리고 캐비지타운의 시장이라 불렸고 파노라마라는 별명을 가진 고 레이 허버트입니다. Welcome to the Wadi. My name is Sean Vincent and I'm the gallery director. We're a brand new art gallery here in the heart of Inman Park, about a block from Krog Market and the Atlanta Beltline. We are now showing an exhibition of 3 Southern artists featuring Harry Underwood, who you can see behind me. Harry is a Tennessee outsider artist who worked construction until the age of 45, at which point he was finally able to quit his day job to be a full-time artist, and that was 6 years ago. This is our second show for Harry Underwood in the Atlanta area, and we first showed him at Different Trains Gallery, our sister space in Decatur. We're also showing works by Ab the Flagman, an Atlanta folk artist, and the late Panorama Ray, who was a photographer and a painter, and was also known as the mayor of Cabbagetown. This exhibition is going to run through July 31st, and the gallery is open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from 11 a.m. until 5 p.m. We're also open by appointment any time, so give us a call or send us an email if you'd like to visit. And we really hope you'll come see us. We just opened a couple weeks ago. 이달 말 31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주중 피츠버그 3연전에서 2패를 당한 뒤 어제 피츠버그를 14대 3으로 대파하며 체면을 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3연전을 치릅니다. 지난 주말에도 말린스와 3연전을 치룬 브레이브스는 2승 1패를 거두며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던 바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현재 지구 최하위 말린스에 이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남미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코파 아메리카가 어느덧 대미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화요일 콜롬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문장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는 승부차기 5번 중 무려 3번이나 선방하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강호이자 최대 라이벌인 브라질을 결승전에서 상대합니다. 과연 메시와 아르헨티나가 1993년 이후 다시 코파 아메리카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대미의 결승전은 토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남미에서 코파 아메리카가 열리고 있다면 유럽에서는 유럽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유로 2020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4강전이 진행된 가운데 이탈리아는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잡아내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덴마크를 격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과연 잉글랜드가 첫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리아가 1968년 우승 이후 2번째 우승을 차지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미국 프로농구가 결승전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를 꺾고 결승에 오른 미러키 벅스와 LA 클리퍼스를 꺾고 결승에 오른 피닉스 선즈는 어제 2차전을 가졌습니다. 선즈는 1차전과 2차전을 각각 118대 105 그리고 118대 108로 승리하며 시리즈 스코어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선즈를 이끄는 베테랑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은 무려 16번째 시즌 만에 첫 파이널 무대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는 크리스 폴은 자신의 첫 우승까지 단 2번의 승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3차전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7월 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67만 7,918명, 누적 사망자는 62만 2,39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6,32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6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90만 6,666명, 누적 사망자는 18,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3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5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8,256명, 누적 사망자는 1,133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4,517명, 누적 사망자는 1,3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의 영향으로 뉴욕 지하철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일부가 물에 잠기거나 물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히 맨하탄 157번가 지하철역을 비롯해 여러 곳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지하철 A라인 북쪽의 몇몇 역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서는 경찰 수련원에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경찰 및 통신 담당관 채용 행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시험 및 인터뷰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2,000의 채용 보너스도 있습니다. 부서 관계자는 경찰관의 채용 절차를 완료하는 데 일반적으로 평균 60일이 걸리지만 이번 행사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조건부 일자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gwinnettpolicejobs.com을 방문하거나 770-513-5527로 전화하면 됩니다.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어 철자 맞춤법 대회인 스펠링비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청소년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는 인도 등 남아시아계 출신이 우승을 차지해 왔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2021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비 대회 결승전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출신인 자일라 아방가르드 양이 최종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8학년 또는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참가자가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방가르드는 최종적으로 열대지방 나무 종류인 머레이, MURRAYA를 맞춰 우승의 영예와 함께 $50,0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아방가르드는 하루 평균 7시간 동안 13,000단어의 맞춤법을 연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